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이 금융투자업계에서 5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투자교육, 노후 설계 교육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재작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53만 8천 달러로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고 금융자산이 20%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부동산이 30%고 금융자산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나라 일본처럼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에 장기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를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열도의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판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눠봤더니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이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일본도 제가 동경에서 근무하던 1980년대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동경의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겁니다.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사삽니까?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990년도에는요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부동산 비중이 30% 정도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올랐는데도 30%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뭔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만 빌릴 수 있다면 눈 감고 집을 샀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만 남고 애들은 줄어들고 경제는 나빠지고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서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화. 일본도 우리나라도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91%. 대개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춘다는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보통 사람들도 부동산을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보다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70%다. 우리가 반대다. 그런 말씀드렸고, 일본에서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60%였던 거가 이 30%대로 낮아진 이유가 뭔가를 말씀드렸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